안녕하세요, 잼블러입니다. 이번 승무패 63회차는 프리미어리그 8경기와 라리가 6경기로 구성되었는데요. 일부 영상에서는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구성 순서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63회차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브라이턴의 경기. 리그 5경기를 치르며 2승 2무 1패로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첼시인데요. 아직 명성에 걸맞지 않는 성적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도 들쭉날쭉하며 불안정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첼시인데요. 24일 가진 3부 리그 소속팀 링컨과의 잉글랜드컵 경기에서도 비록 가까스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지만 아직 제 경기력을 확실히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정팀 브라이턴도 6득점 8실점을 하며 1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잉글랜드 3부 리그 반슬리와 가진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었고 최근 리그에서 토트넘과 2대2 무승부도 기록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브라이턴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첼시가 우위에 있지만 최근 가진 맞대결에서는 브라이턴이 모두 승을 가져갔고 특히 반스리와의 경기에서 무려 4골을 장렬시킨 디오고 고메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비록 원정에 약한 기록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엔 첼시를 만나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브라이턴이라 생각되며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첼시와 브라이턴의 승과 패를 갈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리버풀의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크리스털 팰리스.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공격진과 조직력이 최강인 리버풀. 최근 흐름이 좋은 두 팀이 만났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털은 홈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리버풀은 최근 대회에서 에키티케가 퇴장당하고 신입 수비수 네오니가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결장할 전망이 있어 수비 뎁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컵대회나 리그컵 등에서의 피로 누적도 더 심해 보이는 리버풀입니다. 팰리스가 최근 수비 조직력이 비교적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 장점을 홈에서 살린다면 최강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은 크리스털의 선전 속에 양팀은 결국 한 골씩 주고받으며 경기를 마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본머스의 경기. 리그 복귀 후 첫 시즌을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 최근 울버햄튼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는데요. 리즈 특유의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돌파는 여전히 위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경기 템포를 높이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강점인데요. 다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경험 부족과 경기력 기복이 뚜렷하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시즌 초반 3승 1무 1패로 리그 4위에 오르며 예상 밖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 무실점을 이어가며 자신감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공백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NS 우나리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기 이탈 중이고 오른쪽 풀백 아담 스미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홈팬들의 열기와 공격 템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리즈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며 저의 예상 스코어는 홈팀 리즈가 2대1로 한 점차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벌리의 경기. 맨체스터 시티는 올 시즌 리그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잉글랜드컵에서 허더스필드를 2대0으로 제압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력에서는 주축 공격수 홀란드가 등부상으로 지난 아스널전에서 대체로 빠졌고 시티 측은 그가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왼쪽 풀백 아이트 누리도 발목 부상으로 최근 3경기 이상 결장하고 있어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현재 순위 16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리그에서는 득점과 실점 모두에서 고전 중입니다. 양팀 간 상대 전적은 매우 일방적인데요. 시티가 벌리를 상대로 지금까지 치른 공식 대결 중 약 20승 가까이 기록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벌리는 승리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들에서는 양팀 합계 득점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공격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전술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점유율과 중앙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벌리는 역습과 측면 공간 공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경기는 시티가 홈 2점을 살려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홈팀 맨체스터 시티의 3대1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선덜랜드의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유럽 대회와 컵 대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커 보입니다. 유로파리그 개막전에서는 베티스와 2대2로 비겼는데요.
후반 막판 실점으로 승리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리그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면서 팀 분위기를 추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덜랜드는 반대로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에스턴 빌라전에서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끌어내며 끈질긴 조직력을 과시했는데요. 중원에서는 그라니트 샤카가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롭게 합류한 무키엘레를 비롯한 수비 자원들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작년 7월 친선전에서 만나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노팅엄은 홈팬들의 열기를 등에 업고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잦은 실점이 약점입니다. 반대로 선덜랜드는 안정된 수비 뒤에 빠른 역습을 무기로 삼을 전망입니다. 이 경기의 변수는 유럽 대회를 병행하는 포레스트의 체력 소모와 선덜랜드의 높은 집중력 싸움인데요. 초반 실점 여부에 따라 경기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선덜랜드의 1대0 승리와 함께 노팅엄이 홈에서 힘을 낸다면 1대1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토트넘은 올 시즌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이 단단해지고 공격에서는 존슨과 쿠두스가 창의적인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토트넘의 큰 힘입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 전패를 당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하위권에 머물며 득점력 부족과 수비 불안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독 비토르 페레이라는 구단과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신뢰를 얻었고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기록을 보면 울버햄튼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지난 시즌부터 울버햄튼이 3승 1무로 토트넘에게 패배를 당한 전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상 밖의 접전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전술적으로 토트넘은 점유율과 측면 돌파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도베르트와 쿠두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울버햄튼은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기회를 노릴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홈 2점을 살려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토트넘의 2대0 승리입니다. 11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풀럼의 경기. 빌라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 5경기 동안 단 승점 3점만 쌓으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선덜랜드전에서 1대1 무승부로 득점 침묵을 깨긴 했지만 그마저도 상대의 퇴장 악재 속에서 얻은 결과였는데요. 전력 약화 속에서도 매티 캐시의 중거리 골로 무실점 행진을 끝냈지만 상대의 동점골이 나오며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풀럼은 리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잉글랜드컵 경기에서 활약한 케빈 선수가 어깨 부상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풀럼은 최근 맞대결 기록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특히 직전 6번의 대결에서는 빌라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부상 및 출전 불가 가능성으로는 빌라 측에서는 유리 티엘레만스가 하체 부상 영향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풀럼 측은 케빈 외에도 더미 선수군의 복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선발 명단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술 측면에서 빌라는 홈에서 공격 압박과 측면 전개를 활용해 풀럼 수비진을 흔들려 할 것이고 풀럼은 조직적 수비와 반격 전환을 노릴 공산이 큽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상대 전적에서 극명하게 앞서는 빌라의 2대1 홈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경기. 뉴캐슬은 최근 리그컵에서 브래드포드 시티를 4대1로 제압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팀에는 부상 이탈자들이 있습니다. 수비수 파비안 샤르가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머리 부상으로 빠졌고 제이콥 램지 역시 발 문제로 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앤서니 고든이 징계를 마치고 복귀가 가능해 통증 없는 공격 옵션이 하나 보강되는 모양새입니다. 아스널 쪽도 만만치 않은 부상 리스트가 있습니다. 노니 마두에케는 맨체스터 시티전 중 무릎 부상으로 하프타임에 교체되었고 수술 여부도 거론되는 상황이고 피에로 힌카피에는 사타구니 혹은 허벅지 부상 상태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상당히 치열한데요. 뉴캐슬은 홈에서 강세를 보인 적이 많고 아스널은 원정에서도 조직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는 팀입니다. 뉴캐슬은 특히 홈전에서의 압박과 측면 돌파, 세트피스 정확도를 무기로 쓰며 수비 라인에서는 샤르 공백이 아쉬울 수 있지만 고든의 복귀가 보완 요인이 될 듯 싶습니다. 아스널은 공격 전환과 중원 작동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팀인데요.
하지만 마두에케의 부재는 측면 공격 옵션에서 손해이고 흰카피의 부상 등 수비 불안도 변수입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두 팀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2대2의 무승부로 경기를 마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승무패 63회차 중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라리가 6경기는 채널 멤버십 회원님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면 14경기 통합 영상을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멤버십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잼블러였습니다.